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A7 타볼까 합니다. 섹시한 몸매를 자랑하는 최신작이죠. V6 3.0 TFSI 엔진을 얹어서 최고 출력 340마력의 힘을 냅니다.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고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맵시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차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 더 고성능이지만 좀 더 효율에도 집중한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매 가격 9,550만원,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오늘 시승은 이 차 A7과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but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Just like a seed in a garden, you will grow to be tall, staring out over miles of land without it, but wanting to build up walls. Lift me up in your branches, we can watch the sunrise. Just a couple of bruised up souls that believe that it was worth one more try.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and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두 개의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버튼은 싹 치웠습니다. 버튼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네 개의 버튼을 제외하고는 싹 버튼을 치워서 이 듀얼 스크린 안에 담았습니다. 아우디의 MMI 터치 리스폰스 시스템입니다. 계기판도 모니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전통적인 형태, 속도계 RPM을 띄우고 그 사이에 주행정보 시스템을 띄워주는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구성과 여러가지 정보를 나열해주는 구성으로 계기판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차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처에 쇼핑센터, 주변에서 쇼핑센터 범주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라인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변의 문화시설, 주변에서 문화시설 범주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온도를 19도로 설정, 알겠습니다. 온도를 섭씨 19도로 낮추는 중입니다.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공조 장치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음성 명령 시스템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모양새죠. 메르세데스-벤츠의 MBUX, BMW의 개인 비서 기능, 그리고 아우디도 이런 그 음성인식 보이스 컨트롤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차와 좀 더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음성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발전해 나아가겠죠. 특히나 자율주행 시스템을 향해서 자동차 기술들이 좀 더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음성인식 시스템이 갖는 중요성은 더 크겠죠. 앞으로 갈수록 이 음성인식 기술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장이 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수입차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메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영어권 그리고 유럽권 좀 더 치중을 하겠죠. 아시아라고 한다면 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그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를 하는데 한국 시장이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음성인식 기술들이 조금씩 좀 더 디테일하고 완성도 높게 발전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손글씨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 화, 누, 리,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렇게 계기판에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조작 장치인데요. 스티어링 휠 아래 별도의 두 개의 레버로 분리해 놨습니다. 아래쪽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쪽 레버에 차로 이탈 방지 장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버튼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조작되면 좋겠는데요. 위아래로 분리돼서 조작을 하게 해놨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버튼을 올려놓는 게 좀 더 유저 인터페이스, 운전자가 사용하기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 보죠.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하네요.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죠. 차체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합니다. 4,975mm입니다. 너비는 1,910mm고요. 차체 높이는 1,425mm. 그래서 차체가 상당히 크고 늘씬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는데 달랑 2.3회전한 스티어링 휠, 이 큰 덩치를 조향을 한다, 컨트롤을 한다라는 얘기죠. 좀 빠릿하고 빠른 조향 반응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페시아의 듀얼 터치 스크린. 자, 하나씩 볼까요? 이 차량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효율, 에코 모드겠죠. 그리고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설정은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 스포츠를 할 건지 균형을 할 건지 효율이나 승차감 유지에 세팅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트 익스텐션 기능이죠. 이 시트의 앞부분, 허벅지 안쪽을 지탱해 주는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느릴 수도 있고 뒤로 좀 당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느려서 허벅지 밑에까지 거의 무릎까지 바로 받쳐주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시트의 옆부분을 좀 더 모아줘서 딱 그 타이트하게 시트를 세팅할지 좀 벌려서 느슨하게 시트를 설정할지 이런 부분도 조율을 할 수가 있죠.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시트이다. 에어컨은 이제 아랫부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요. 열선 시트, 좌우 싱크 있고, 뒷부분을 또 앞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죠. 조명 및 시야, 실루엣 등, 자동 헤드라이트 있고, 하이빔 어시스트가 있죠. 대양차의 눈부심을 최소화시켜주고 내 시야를 최대한 확보해주는 하이빔 어시스트. 실내등 여기 있죠. 컨투어, 메리타임 이렇게 실내 컬러를 다르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개별 설정으로 하게 되면 표면, 밝기, 색상, 발밑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대화를 하는데요. 개별 설정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거리 경고 시스템 있고요.
아우디 프리센스 360 사이드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시속 15km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하는데요. 측면에 다른 차들이 있을 때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 경고를 하는 거죠. 또한 차가 정지해서 문을 열려고 할 때 뒤에서 다가오는 물체가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도어 락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휴식 권장 시스템 모두 하고요. 일단 최대로 하게 되면 이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거겠죠. 기본은 아우디 프리센스 정도만 되는 거네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손가락을 쓸어 넘기면 화면 전환도 가능하겠습니다. 별도의 화면에서 공조 스위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역시 함께 작동이 되고요. 각각 3단계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를 같이 할지 별도로 할지 싱크 버튼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이 부분 손가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 놓으면 싱크가 오프가 되죠. 좌우를 합치면 싱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싱크 온이 되죠.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V6 3.0 TFSI 엔진에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조율을 해서 340마력의 출력을 뽑아내죠. 듀얼 클러치 변속 레버입니다. 2개의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변속 시간을 아주 빠르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능도 효율도 모두 놓치지 않는 그런 아주 양수 겸장의 카드가 바로 이런 듀얼 클러치 변속기죠. 변속 레버가 상당히 짧아서요. 손에 쥐는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이 레버를 조작할 때 아주 짧게 딱딱 끊어지면서 조작되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확실히 변속 레버는 긴 것보다는 짧은 게 좀 더 좋은 손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볍게 핸드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 심카드 슬롯 있고 SD카드 2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어서 여러가지 멀티미디어 연결, 스마트 기기 연결이 가능하겠죠.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이 있고요. 커버를 내려서 누르면 콜센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나 혼자 이 차를 타고 있지만 급할 때는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버튼 하나가 있어서 운전자는 참 안심이 됩니다. 어딘가와 나가 지금 여기 혼자 있지만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 내 뒤를 백업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석에 보시면 나무와 금속 그리고 가죽, 고급차 인테리어의 3대 요소죠. 아주 충실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에 2개의 모니터, 그리고 블랙 약간 번쩍이는 유광 재질의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저쪽 조수석 대시보드까지 쭉 끌어냈죠. 쿼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실내가 밝아서 실내에 들어올 때 기분이 상쾌합니다. 잠깐 타는 시승차로는 참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산다고 한다면 인테리어 컬러는 좀 어두운 색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밝은 색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자동차의 전후 좌우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 다 아주 360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3D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래픽 깔끔하네요.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전후 좌우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모습 뒤에서, 그다음에 우측에서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카메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광각, 광각으로 보는 앞모습,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뒷모습, 지저분하네요. 초광각, 후광시야 초광각, 그리고 차의 좌우측 모습들을 이렇게 앞에서 본 좌우측 모습, 뒤에서 본 좌우측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측에 보이는 일부분을 그래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과 센서 기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카메라 기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주차장에서 아주 저속으로 움직일 때, 주차할 때 특히 이 부분 아주 유용하지 싶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시트를 많이 뒤로 빼서 앉았는데요.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죠. 아주 여유로운 실내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건 뭡니까? 야, 절반도 채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겨우 드나들 정도입니다. 도어 트림의 하부 구조상 차창이 완전히 내려가기 힘든 내부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차창은 좀 더 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을 했군요.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내는 좀 더 조용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부분 역시 가죽과 원목 그리고 금속 재질로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센터 터널 벽처럼 높게 솟았습니다. 이 정도 높이까지 지금 센터 터널이 솟아 있는데요. 이 벽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높게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자,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고요. 시트도 많이 높게 솟았네요. 머리도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고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가능하면 앉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좀 불편할 뿐 아니라 빠르게 과속방지턱을 치고 갈 때 차가 출렁일 때 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좀 머리 위 압박감이 큽니다.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 내릴 수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수납 공간 들어와 있습니다.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요. 가운데 시트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스키스루 기능으로 긴 물건들 수납할 수 있는 스키스루 기능으로 이 부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 윗부분은 이렇게 막혀 있지만 이 커버만 떼어내면 바로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실내와 통하는 연결된 공간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시트는 이렇게 4대 2대 4 이쪽도 제각각 개별로 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좌우 분리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2개의 USB 포트와 뒷좌석을 위한 시거잭 들어와 있는데, 시거잭 본 김에 담배 한 대 피고 잠깐 쉬었다 시승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세요. 곧 이어갑니다. 물론 담배는 밖에서 피하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올라섰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이, 하체의 느낌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단단하면서도 그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다 싶은 게요. 과속방지턱 같은 부분을 지날 때 그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정도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서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 느낌이 들면서도 충격을 잘 걸러주고 있다 라는 얘기죠. 충격을 넘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이제 느껴집니다. 이 차 역시 고급차구나, 프리미엄 세단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 한번 체크해 보죠. 시속 80km에 맞춰 보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아주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운전 잘하는 기사가 운전하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자, 차간거리는 모두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제일 멀고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깝다, 너무 가깝게 붙었다라는 것 빨갛게 표시가 되죠. 다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어시스트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아주 훌륭하게 완성도 높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빨래판 길인데요. 굴곡을 줘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길입니다. 노면 소음 어느 정도는 올라오죠.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차 앞뒤창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리스토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틀이 없기 때문에 소음에 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접합 차음 유료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들 잘 차단하고 있고요. 자,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변속 레버를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S 모드가 됩니다. 지금 다이내믹 모드를 설정을 하면 좀 더 차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텐션이 올라가죠. 차체의 반응이 좀 더 즉각적이 됩니다. 그래서 툭툭 히트가 몸을 툭툭 밀고 가는, 밀어주는 그런 반응이 살아나죠. 바로바로 이런 반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 모드에서는요, 효율 모드에서는 툭툭툭 밀어도, 가속 페달을 밟아도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느슨하게 한 박자 느린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다이내믹 모드로 세팅을 하고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살아나죠. 쭉 밟아보는데요, 킥다운 버튼 마지막 순간에 느껴지고요. 속도가 높아지면서 엔진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네요.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엔진 소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거리를 1초 시간 단위로 표시해주고 있고요. 자, 계기판을 좀 다르게 볼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작아지고 다른 주행 정보들이 좀 더 크게 올라오죠. 자,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기분 좋게 이제 흔들림이 있는데요, 노면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전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포츠 모드의 변속 레버를 S로 하니까 상당히 차의 긴장감이 높고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붕을 넘어가는 바람 소리가 좀 들리고요.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요, 속도가 빨라지면 리어 스포일러가 올라오고요. 또한 낮은 속도에서도 버튼을 눌러서 스포일러를 날개를 펼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지붕을 타고 넘어간 공기가 뒤로 넘어가서 리어 스포일러와 만나면서 리어 스포일러를 눌러주는 그런 다운포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체를 좀 더 노면 쪽으로 바짝 눌러주는 효과가 있죠. 지그시 눌러주면서 움직일 때 좀 더 강하고 정확한 구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쿼트로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륜구동의 전 효과가 꼭 오프로드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이런 고속 주행을 할 때 사륜구동 시스템의 안정감은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죠. 지금 A7이 그렇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인데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딱 자세를 딱 잡고 흔들림을 제어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 상당히 탁월한 수준인데요. 자, 전자식 댐핑 컨트롤을 적용한 서스펜션 시스템이 차체의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타이어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잘 어우러져서 타이어가 노면을 딱 밀착해서 달리는 우수한 구동력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쿼트로 시스템은 다른 사륜구동 시스템들과는 좀 다르게 기계식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뒤로 100대 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네 바퀴가 늘 구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죠. 도로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앞바퀴 굴림 베이스로 움직인다든가 혹은 뒷바퀴 굴림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도로에서든지 네 바퀴가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달리게 됩니다. 훨씬 더 우수한 주행 안정감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속주행, 코너링에서 확실히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주행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우디 A7에서 그런 반응 느끼게 됩니다. 조향 반응 빠릿하죠. 살짝 움직이는데 차체는 즉각적으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시속 15km 이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뒤에서 다가오는 차가 있으면 경보를 내주는 거죠. 자, 막아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금 차가 오고 있는데요,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차선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못 넘어가게 딱 막아주고 있는 거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좀 더 틀면 넘어갈 수야 있겠습니다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달릴 때는 계기판으로 시선을 내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속도가 있죠. 그럴 때는 정면을 딱 응시한 채 달리면 됩니다. 바로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 표시창이 올라오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주행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앞뒤로 차들이 없고요. 시속 100에 세팅을 해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동 반응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강하게 제동을 이어갑니다. 처음에 강하게 하고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역시 긴급 상황에서는 멈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100에 갔습니다. 자,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아우디 프리센스 작동이 됐죠. 충돌에 대비한 사전 조치들을 취하는 겁니다. 안전띠가 운전자의 몸을 꽉 잡아줬죠. 비상등이 전멸되고요. 충돌에 대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는 거죠. 차체가 긴급 제동을 하니까 앞이 어느 정도 숙여지는 느낌은 있지만 아주 확 처박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리긴 하지만 또한 앞 차축이 잘 버텨주면서 어떤 그 시속 100km의 속도, 중력가 속도와 무게를 잘 받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동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아주 강한 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한 제동, 중간에 약간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제동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확하고 강한 제동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너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속도가 남습니다. 딱 핀을 차체 가운데 꽂아 놓고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너에 들어서면서 계속 가속을 했는데요. 안정감 있는 코너링, 쿼트로의 코너링은 바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코너링이었습니다. 제가 주저주저 하면서 속도를 아주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좀 더 속도를 끌어올렸어도 충분히 받아내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시속 100입니다. 7단이고요. RPM 약 1200, 1300 정도에 마크되고 있죠. 6, 5, 4, 3단 4800, 2단으로 안 내려가죠. 3단 5000 RPM까지 약 1200rpm에서 5000rpm까지 구간에서 3, 4, 6, 7단이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시속 100km에서 아주 편안한 주행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A7은 그 특색 있는 차체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성이 강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최고급 세단의 어떤 그 고급스러움, 주행의 품질,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보여주는 주행 안정감, 강한 성능, 그리고 운전자의 빈틈을 잘 메워주는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들,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서로 각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도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강한 개성과 함께 최고 수준의 그런 품질,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닐까 싶네요.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차 공차 중량 1945kg이고요 340마력이죠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5.7kg 나옵니다. 약 5.7초 6초 전후에 제로 100 타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5.3초입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지요?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죠. 에어컨 끄고요. 주행 모드는 다이내믹 모드로 갑니다. 변속 레버는 S 모드로 놓고요.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할 때 약간 멈칫거리네요. 초반 출발할 때 시간을 좀 잡아먹습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일단 속도가 붙은 뒤에는 거침없이 속도를 높여가네요. 초반에 약간의 지체, 그리고 이후에는 아주 빠르게 속도를 높여갑니다. 340마력의 힘을 금방 또 끌어내서 올려간다라는 얘기죠. 직분사 터보 엔진, TFSI 엔진의 강하고 즉각적인 반응 바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추가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가속을 할 때, 급가속을 할 때 힘을 좀 더 보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아주 약간의 출력을 보조해 줍니다. 그만큼 좀 더 나은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건데요. 아마도 가속 특성이 그대로 그래프에 나타날 텐데요. 초반에 기울기가 좀 낮고요. 나중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그래프 기울기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해본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거리와 시간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연비 테스트입니다. 이제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교도역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에어컨 1단계로 틉니다. 17도. 오늘 외기 온도가 19.5도, 20도고요. 제가 자켓까지 입어서 좀 덥습니다. 자켓을 벗는 건 예의가 아닌 듯 해서요. 사실은 똥빛 좀 감추기 위해서 자켓은 계속 입고 있고요. 에어컨 온도 17도, 풍량 1단계로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연비 손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더운 날 저한테 걸린 게 잘못이겠죠. 리셋하고요. 출발합니다. 자, 차분하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연비 얼마나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신호대기로 멈추면 엔진이 딱 멈추죠. 엔진 스톱이 일어납니다. 스티어링 아주 가볍게 돌리는데도 시동은 다시 걸리지 않죠. 브레이크 페달을 뗀 게 아니라 살짝 힘을 뺐는데 시동이 다시 걸려버리네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9.5km/L입니다. 1945kg의 공차 중량, 거의 2톤에 가까운 무게죠. 제 몸무게까지 더하면 2톤이 넘겠죠. 무거운 차체,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있죠. 사륜구동 시스템이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연비 면에서 보면 썩 좋지 않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의 무게도 있고요.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리터당 9.5km 정도 가는 연비를 보입니다. 한 가지 숨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연비를 표시한 스티커를 보면 하이브리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뜨아하죠. V6 3.0 TFSI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동력원은 그것뿐인데 웬 하이브리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48V 배터리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2V 배터리도 있고요. 기본 12V로 가지만 거기에 48V 배터리를 추가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추가를 해서요. 일종의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주행 중에 제동장치를 통해서 에너지 회수를 해서 일상 주행 영역에서 필요한 전기장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기 시스템의 효율을 좀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에 48V 배터리 시스템이 없었다고 한다면 리터당 9.5km 가는 연비는 조금 더 안 좋아졌겠죠. 그나마 그 정도의 연비를 보일 수 있었던 것
바로 48V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 차를 하이브리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얘기죠. 그 구동에 직접 개입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닌데 배터리 하나 더 달았다고 어떻게 이 차를 하이브리드 차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차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때 이 차를 하이브리드로 분류하기는 좀 힘들 듯 하고요. 다만 그 48V 배터리 시스템이 가속할 때 일부 동력을 보조해주는 그런 구동에 개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 있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역할을 아주 조금이나마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등록세 감면해주고 공영주차장 할인해주고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장치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자동차의 전기장치 전장 시스템은 48V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48V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많죠. 기존의 12V 시스템으로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48V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좀 더 많은 전장 부품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효율이 높은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테고요. 지금은 배터리 측면에서만 본다면 12V와 48V가 서서히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일종의 전기장치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2V와 48V가 병존하는 거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에 올라섰고요. 이제 뭐 80km, 90km 정도의 속도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비 리터당 12.9까지 올라왔네요. 네, 자유로를 따라서 쭉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 27.2km 달려왔으니까 절반 정도, 전체의 절반 정도 달려온 셈인데요. 연비 15.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양대교 지나면서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낮은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슬슬 움직이고 있는데요. 교통체증 만나면 연비 안 좋죠. 15.2 기록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뒷걸음질 치는 연비입니다. 이제 체증이 풀렸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달려가면서 이수교차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와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입니다. 이제 올림픽대로를 벗어나서 시내 주행에 들어갈 텐데요. 이곳까지의 연비 14.9km/L입니다.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시내 도심 주행을 이어갈 텐데요. 연비 이보다는 나빠지겠죠. 시내가 꽉 막혔는데요. 자유로와 올림픽대로 달리면서 쌓아 올린 연비 도심에서 다 까먹고 있습니다. 아, 차들이 너무 많아요. 약 55분 지나서 이수교차로 빠져나왔는데요. 이곳 서초역까지 오는데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만만치 않은 몸무게, 더운 날씨로 인한 에어컨 가동, 운행 조건이 썩 좋지는 않았죠. 그나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줘서 이 정도 연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신호 끊겼습니다. 이제 차가 멈추면 연비 체크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차 따라서 정지했습니다. 네, 연비 13.3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 9.5 km/L, 9.5보다 리터당 3.8km 정도 더 가는 연비 보인 거죠. 덩치와 출력, 엔진 배기량, 뭐 무게 이런 부분에 비해서 본다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연비 아닌가 싶습니다. 도심 주행 조건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연비 보였겠죠. 목적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대로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교대역까지 54.2km고요. 평균 시속 43km, 1시간 16분 동안 달려서 13.3km/L의 최종 연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우디 A7 55 TFSI 쿼트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멋을 내느라고 프레임 리스토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되게 쿠페나 슈팅 브레이크 타입의 좀 멋을, 디자인을 강조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이런 프레임레스 도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차체, 창문, 툴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도어를 열면 이런 강한 엣지가 드러나죠. 도어의 예각이 드러나면서 마침 주위에 같이 달리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에 아주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차체에 드러나는 이런 예각은 피하는 게 낫겠죠.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도어를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 부분이 잘려져 있죠. 프레임레스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그냥 가서 여기서 이제 단차가 생기면 되겠죠. 굳이 이 부분에서 크롬 라인을 잘라 놓은 이유를 알 듯은 합니다. 다른 차들과 이제 공유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자르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A7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부분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프레임레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크롬 라인을 중간에 자를 이유가 없습니다. 차창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에 단차가 없도록 이 잘려 있는 부분은 하나로 이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의 성능에, 편의성에, 디자인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걸리긴 하네요. 리어 스포일러인데요, 리어 스포일러의 모습이 그렇게 썩 예쁘게 디자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아주 섹시하고 예쁘게 잘 빠졌는데요, 리어 스포일러를 돌출시켜서 보면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 좀 더 예쁘게 할 수 없나?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좀 그 리어 스포일러의 형상이 좀 투박합니다. 투박하게 생겼고, 또 하나 리어 스포일러를 여기 버튼을 통해서 돌출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수납시켜 놓지 않으면 차에서 그냥 시동을 끄고 내리면 그냥 돌출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시동을 끄고 내리면 스스로 알아서 수납이 되면 좋겠죠. 깜빡 잊고 수납하는 걸 잊어버리면 좀 보기 흉하게 그냥 돌출되어 있는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7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개성을 가진 디자인 먼저 눈길이 갑니다. 남다른 나만의 생활을 강조하는 개성이 강한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스타일에 먼저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340마력의 고성능은 일반 운전자가 즐기기에 딱 좋은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주행까지 아주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 쿼트로가 되겠죠. 차체의 거동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요, 엔진의 힘을 정확하게 조율을 하면서 아주 탁월한 수준의 고성능을 안정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여러가지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운전자가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들을 빈틈없이 딱 채워주면서 운전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이 편하고 안전해졌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또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고성능이 놓치기 쉬운 효율을 최소한의 범위이지만 보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숨어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9,55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A7 나름 수긍이 가는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